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잡다구리입니다. 엑셀로 만드는 사무자동화 2편. 이번 동영상에서는 엑셀을 이용해 연차를 자동 계산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월차 개념을 이해하고 함수와 서식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돼서 1, 2부로 나누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연월차 개념 및 발생 기준에 따른 계산 방법 이해와 자동으로 연차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만능 함수 if를 사용합니다. day 함수로 회계 기준 환산을 위한 일수를 계산하고 date if 함수를 사용해 근속 기간을 자동 산출하여 VLOOKUP 함수로 연차 계산표에서 연차를 불러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우선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회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차 계산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자, 1년 미만자들은 입사하게 되면은 월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입사일이 2023년 2월 1일이라고 할 때 3월달에 2월달에 만근하고 3월달에부터 만근할 때마다 하루씩 이렇게 월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3년 12월 기준으로 월차는 총 10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은 1월달에 다시 한 개가 더 발생하죠. 그래서 총 발생 월차는 11개가 됩니다. 네, 1년이 지난 시점,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또 연차도 발생하죠. 그래서 24년 2월 달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4년부터 25년 2월달까지 사용 가능 휴가 일수는 월차를 모두 사용했다 치면은 23년도에 월차를 모두 사용했다 치면은 16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 15개 연차 발생에다가 이 24년도 1월달에 발생한 월차를 합쳐서 16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2월까지 총 발생 휴가 일수는 만약에 월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월차 11개에다가 연차 15개가 더해져서 총 26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근무해서 25년도 1월달까지 넘어가면은 24년도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무했던 연차 1년치 연차 15개가 또 다시 발생하죠. 자, 회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회계 기준으로도 월차 발생은 똑같습니다. 자, 입사일로부터 이제 1월씩 만건하게 되면은 월차가 하루씩 발생해서 23년도에는 총 10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4년 1월달까지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하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게 되면은 모든 직원들이 입사일이 다르기 때문에 연차를 관리하는데 매우 복잡하게 됩니다. 직원들 입사일 기준이 될 때마다 모든 수당을 따로따로 개인별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은 자기 회사 결산일인 회계일 기준으로 대부분이 또 말일이죠. 12월 말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김갑동의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도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연차가 없죠. 자, 그런데
자, 결산 기준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회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이 회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입살 기준일과 연차 기준일 2023년 12월 30일이 되겠죠. 이 사이의 근속 일수를 계산합니다. 근속 일수를 계산해서 여기에다가 15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365를 하면은 1년 미만자의 연차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23년 12월까지 총 발생 휴가 일수는 자, 이 월차를 다 미사용했다고 봤을 경우에 월차 10일에다가 회계 기준으로 환산한 연차 14일을 더해서 24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24년도에 24년도에 연차 및 월차를 미사용할 경우에 이제 25년도에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25년 1월에 24년도 연차가 이제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중도 퇴사했다고 봅시다. 중도 퇴사라는 것은 12월 말일날 퇴사하는 게 아니고 연중에 퇴사하는 거죠. 자, 연중에 8월달에 퇴사했다고 가정할게요. 23년 2월달에 입사해서 1년이 지나고 24년 8월달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월차도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고 연차 발생 15일도 사용하지 않아서 총 미사용 휴가는 26일이라고 발생합니다. 26일. 그래서 8월달에 이 사람에 대한 휴가 미사용분의 수당은 26일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회계 기준으로 환산한 연차는 14일이고 월차 발생은 총 11일이기 때문에 총 25일의 미사용 휴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루라도 적은 25일을 주겠죠. 그런데 실제 법상으로는 두 개를 비교해서 큰 26일분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또 직원들은 모르고 넘어가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입사일 기준의 연차 발생과 회계일 기준의 환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연차 생성과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연차는 이렇게 연차를 생성하고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월별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월차 휴가를 미사용분이 있다면은 이 잔여 연차에 대해서 그 이듬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은 테이블을 만듭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이쪽 부분은 보조 부분이고 나중에 딱 가려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연차 기준일은 2023년 12월 30일로 해놓았습니다. 월차 발생 기준은 현재로 now 함수를 넣어서 넣어놨습니다. 자, 월차는 현재 시점에서 찾아야 되죠. 다음 이 성명란에는 조건부 서식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은 F6 F6 근속연이죠. 근속연이 0이면은 파란색으로 칠해지게 있습니다. 근속연을
연이 1년 미만인 자들 파란색으로 나오게 조건 부서식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근속연은 date if 함수를 사용해서 연을 계산하게 되어 있죠. 자, 입사 연월일과 연차 기준일을 비교해서 근속 연수를 계산합니다. y 근속 월은 입사 연월일과 연차 기준일을 비교해서 근속 연수 빼고 나머지 월을 계산합니다. 자, 나머지 월을 계산하는데 여기에 연차 기준일에 1을 더해줬습니다. 이 이유는 입사일이면 이렇게 매월 1일로 되어 있는 사원들의 경우 1을 더하지 않으면 달수가 하루 한 달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빼볼까요? 자, 6에서 5로 줄죠. 자, 9에서 8로 줍니다. 그래서 정확한 월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1을 더해준 겁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이제 연차 가용 휴가 산출입니다. 좀 다소 복잡해 보이는 듯한 수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연차는 연차 기수 기준에서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if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if 함수는 만능 함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if 함수는 and 이런 그리고 VLOOKUP 이런 함수와 결합해서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이런 함수와 결합해서 if를 사용하면은 못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if and는 그리고죠. 그리고 지금 조건이 자, 여기 and F6이 0이고 L6이 0이면 F6 여기가 0이고 L6이 0이면 여기가 0이면 N6을 반영하라는 얘기 있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면 N6 여기를 반영하게 되어 있죠.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니 8을 반환했습니다. 8 그리고 또 if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F8이 0이고 L8이 1이면 자 0, 1이면 P8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P8 여기죠. 회계 기준 환산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F가 0이고 L이 1이면 P1, P 12를 반환해죠. 12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이게 이제 VLOOKUP 함수로 연차를 찾아옵니다. VLOOKUP 함수는 F10과 같은 것을 연차 개수 기준 여기죠. 연차 개수 기준 B에서 C 영역에서 두 번째 예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F12 여기는 11이죠. 11과 같은 것을 연차 개수 기준에서 찾아서 두 번째 예를 반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연차 개수 기준에서 11에서 두 번째 열 20을 반환하는 얘기죠. 그래서 20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1년 이상 된 직원들의 연차를 찾는 것은 근속연에서 같은 데이터를 연차 개수에서 찾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VLOOKUP 함수로 이 근속연과 같은 데이터를 연차 기준 개수에서 찾아서 그대로 불러오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1년 미만 직원들이죠. 1년 미만 직원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1년 미만 직원일지라도 자, 입사일을 보면은 2024년도에 입사인이 있고 2023년인데도 아직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사람이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또 구분해야 됩니다. 자, 2024년 올해 입사한 사람들은 아직 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 기준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올 12월 달이 지나고 내년 1월 달에 연차를 환산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2023년도에 입사한 사람들은 이제 2024년으로 넘어와서 횟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회계 기준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4년도에 입사한 사람들은 월차 개념으로 가져오고 1년 미만이지만은 2023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해가 넘어가는 직원들은 회계 기준으로 변경된 연차를 불러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자, 영령일 경우 올해 입사한 사람들이죠. 올해 입사해서 아직 해가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월차를 반환하고 월차를 그냥 그대로 이 월차라고 보면 됩니다. 월차를 반환하고 그리고 01 1년 미만이지만은 횟수가 바뀐 직원들은 이렇게 회계 기준으로 환산한 연차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사용은 이것도 VLOOKUP 함수로 월별 사용 한량에서 불러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름을 기준으로 이름이 강갑동인 사람을 월별 사용 현황 A5에서 P60 A에서 P60 범위로 하여 15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강갑동인 사람을 월별 사용 현황에서 강갑동 여기 있죠. 15번째 열 1, 15번째 열 1이죠. 사용계 1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휴가 20개에서 사용 하나를 빼면 19개가 되는 거죠. 자, 1년 미만, 근속연수 1년 미만 직원들에 대한 관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근속연수는 데이티프로 똑같습니다. 자, 여기 근속 기준일 1년 미만이지만 횟수가 넘어갔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1년으로 나온 겁니다. 실제로는 1년이 넘지는 않았죠. 현재 기준으로는 1년이 넘었지만 이 연차 발생일 기준으로는 1년이 안 넘었기 때문에 횟수만 넘었기 때문에 1로 그냥 표기한 겁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도 데이프 함수를 써서 근속 월수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 부분은 회계 기준일로 연차를 환산하기 위해서 근속 일수를 계산한 겁니다. 이것은 입사 연월일과 연차 기준일 사이에 일수를 계산해서 데이 함수로 일수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 15를 곱하고 나누기 365를 한 겁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소수점으로. 근데 소수점으로 나오면은 연차 잔여 휴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자, 여기는 반차도 0.5로 표기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소수점으로 나오면은 이제 관리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int 함수를 써서 소수를 정수로 바꾼 겁니다. 12점 이하는 다 버리고 정수로 바꾼 겁니다. int가 소수를 정수로 바꾸는 함수죠. 이렇게 해서 회계 기준 1년 미만이지만
횟수가 지난 지원들은 회계 기준으로 환산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회계 기준으로 연차를 환산해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1년 미만인 지원들은 월차는 살아 있습니다. 월차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를 만들고 이제 다 완성되면은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숨기기로 감추면 되겠죠. 자,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 2025년도에 24년도 발생한 연차를 계산한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 2025년 1월 2일이라 생각하고 연차 기준일은 그러면 2024년 12월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1년 미만인 직원들, 그 전에 1년 미만이었지만은 이제 1년이 경과된 직원들 2024년 12월 기준으로 그런 기준들은 빠지고 이제 아직도 1년 미만인 기원들은 이렇게 나오겠죠. 0으로. 그리고 사용도 이제 0으로 2025년 1월이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는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보면 이제 0으로 나오겠죠.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잔여 휴가는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휴가 내역에서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하루씩 빠지겠죠. 자, 이렇게 연차 발생 및 사용 현황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수가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if 함수와 다른 함수들의 조합해서 쓰는 법을 잘 익혀주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지금까지 연차 발생 및 사용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휴가 내역을 관리하고, 이 휴가 내역을 관리하면 여기서 자동으로 일수를 산출하여 사용 내역을 기재하고 잔여 연차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